안녕하세요. 수익매수 플러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3월이면은 봄다운 날씨가 이어져야 되는데 추웠다 따뜻했다 다소 변덕스러운 날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모습 역시 날씨와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계좌 역시 잘 지키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상담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문자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문자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네,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매수가가 55,500원이시고요. 비중 60%라고 하시네요. 고 박사님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네, 바로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LB세미콘 매수가는 7,700원에 비중 50%라고 하시네요. 자,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 박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이 삼성전자 이 종목 도와드리고 싶어요. 고 박사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비중이 60%라고 하셨어요? 네, 60%라고 하시네요. 나머지 40%가 현금인지 종목으로 들고 계신지가 사실은 제일 먼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번에 조금 하락이 더 나와줬지만 하락이 나온 이후에 조금 많이 저렴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60%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삼성전자를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경우라면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셨어야 되는 게 맞고 비중이 60%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초반에 저는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반등이 예상이 되면 오히려 반등이 예상이 되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걸, 비중 축소를 하시는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종목을 사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서 내가 이 종목을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서 지금 저평가됐다,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실 것 같으면 적어도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지금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현금이 나머지로 들고 계신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은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반등이 나와줬을 경우에 좀 정리를 하셔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나와주면은 약 손실 또는 약 본전권에서 정리를 하시더라도 현금을 좀 더 가지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닥을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 약 반등 시 보유는 하시되 다음 주 주초반 반등이 나와준다면 좀 정리를 하셔서 현금을 좀 더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LB세미콘 우리 양규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얘 매수가가 어떻게 되나요? 7,7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7,700원이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종목이 거의 대부분 밀렸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만 해도 2,000 종목이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한 30종목 정도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증시 상태가 이 LB세미콘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런 차트들이 다 형성이 됐을 거예요. 일단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종목을 바로 뭐 정리를 해라 이런 사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LB세미콘에서 앞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비메모리 쪽으로 봤을 때도 LB세미콘, 뭐 네페스, 뭐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 의견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도 구간으로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눌림 구간대, 뭐 시장이 눌리고 조정폭을 만들어줘도 5천 원이 크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뭐 이 종목을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한다라거나 그런 시각보다는 일단 다음 주에 단기 반등 정도에 대한 매수세는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저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위치에서 추매 구간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확대를 한다라기보다는 다음 주 시장에 맞게끔 변화에 맞게끔 추가 수급이 들어왔을 때 분위기를 좀 더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관점이 좀 필요하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 비중도요? 매수가가 64,000원에 네. 20%예요. 네, 포스코 케미칼 64,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20%, 예. 네, 20%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48,000원대로 좀 하락한 상태이십니다. 예. 네, 빠르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오늘 저희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양기비 좀. 네, 알겠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텔레비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주식하시기 힘드시죠? 예? 주식하시기 어때요? 어떻게요? 아닙니다. 일단은 이 매수가가 64,000원이라고요? 예. 64,000원에 20%, 예. 20%. 근데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 때가 아마 전기차 수혜받고 그래서 들어가셨죠? 그거 아직 1년 됐어요. 몇 년 되신 거예요? 1년 돼가지고 겨우 이제 원고 왔는데 뭐냐면 또 뭐 좀 괜찮다는 식으로 계속 텔레비에서 나오더라고 그 얘기가. 그래서 뭐 7만 원까지 목표가를 본다는 식으로 이래서 조금 좀 기다리고 있었더니 말이지 그냥 쭉쭉 빠져나가지고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건데. 예. 네,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을 보시고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보고 TV? 있어요. 예. 네, 지금 포스코 케미칼 차트를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렸고요. 그리고 네. 에코프로 BM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네. 이번에 테슬라 때문에 네, 잘 네. 움직였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아주 네. 빛을 발했어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테슬라는 아주 급등을 했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100% 이상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예. 그래서 네, 많은 그렇죠. 투자자분들께서 전기차 수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시기에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네, 항상 네. 주가는 보시면 앞으로 이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시장 자체도 앞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고 우리 산업에서 먹거리는 맞아요. 하지만 주가는 네. 항상 눌림도 나오고 올라가는 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을 때 이슈를 받았을 때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공장도 증설을 하잖아요. 네. 예. 기사 확인하셨죠? 보유 종목이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바로 추매를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어떡해요? 다음 주 정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외국인 수급들 유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평단가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은 64,000원에서 매수가를 들고 계시면 나중에 전기차 시장 수혜를 받고 이 뭐 포스코 케미칼이 응급제 관련돼서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도 64,000원을 빠르게 돌파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64,000원 매수가이시기 때문에 평단가는 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도 비중을 빠르게 늘리게 되면 또 증시가 아직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들에서 확인을 하시고 나서 추매를 들어가셔라.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릴게요.
내국인 쓰고 보고 나서 들어가라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문자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네, 바로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BC월드 제약 17,500원에 20%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 박사님, 왕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네,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저는 신세계푸드를 66,000원에 갖고 있는데요. 비중 50%고 또 계속 빠지는데 중장기 투자가 가능할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자,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BC월드 제약은 우리 고 박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17,500원이면 사실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서 저도 추천을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드려서 실제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실제로 공략을 해드렸고 다음 날에 좀 굉장히 큰 상승을 큰 수익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17,500원이면 사실은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닌데 이 종목을 아마 제 생각에는 어제 사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어제 많은 종목들이 밑꼬리를 잡아주고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제 샀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본전이 되면 이 종목을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요. 항상 손절을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염려를 해두고 매매를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주식시장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3% 5% 수익 보러 단기 종목을 선택하셨다가 고점에서 물려서 그게 단기 종목이 6개월, 1년 중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손절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제가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렇게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짜에 보시게 되면 정고점 라인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밑꼬리가 여러 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15,500원 가격대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3거래일 정도 지지를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사실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준다면 맥심 18,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본전권이 오신다면은 약 손질도 괜찮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미 좀 원칙에서 어긋난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와준다면 분할 매도로서 확정 수익을 내시고 가시는 게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손절가만 15,500원을 보시면서 15,5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이 종목이 또 반등이 나와줬을 때 또 20% 30%좀 세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지금 종목이고 또 테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손절가만 15,500원 잡아드릴 테니까 보유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손절가 잘 기억하시고 이탈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그게 반등이 나와줬을 경우에 본전부터 18,000원 라인대까지 매도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C월드 제약은 말씀하신 손절가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세계푸드였죠. 바로 이 종목을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을 장기 투자가 가능하신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가 64,000원에서 지금 현재 44,600원대까지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참 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단은 좀 유지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 신세계푸드가 간편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외식 프랜차이즈를 또 영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프랜차이즈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외식 활동을 자제를 하는 분위기도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거래량 자체가 유통 물량 자체가 크지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매매를 들어가실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관심도 받고 거래량 자체가 조금 더 들어오는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었던 CJ 시푸드 차트를 잠시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이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관련주, 식음료 관련주로 코로나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급등을 한 이력도 있고 그리고 기생충 관련된 이슈를 받으면서도 급등을 한 이력도 있고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은 이전에 2019년도 8월 달 이때 같은 경우도 돼지열병 관련주로서도 또 수혜주로 반응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일단 뭐 시장이 밀리니까 동반 하락을 하고 시장이 올라가니까 약 반등은 해주지만 생각보다 빠른 반등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은 신세계푸드 추가 매수는 저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종목 주가 자체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강한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5만 5천 원이나 5만 원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저항을 받게 되면 비중 축소 정도만 진행을 해주시고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지금 바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그 RF쌤이 4,800원에 20%. 네, RF쌤이 4,8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 10% 이상 크게 빠진 모습인데요. 빠르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으세요. 자, 네. 오늘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도와드릴까요? 예, 고 박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는지요? 예, 했습니다. 뭐 드셨어요? 그냥 집밥 드셨나요? 간단히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미를 보니까요. 예, 걱정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열리지 않는데도 방송을 또 시청을 해주시고 계셔서 속도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갔거든요. 네, 최근에 들어오셨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 시장과는 약간은 어울리지 않은 종목은이라고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전에 정부 정책과 그 삼성전자의 그런 미래가치적인 측면을 부각을 받았을 때는 쉽게 상한가도 갔던 그러한 종목이고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자체도 500억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340억 정도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네요. 이 종목을 본전까지 기다리시는 거는 약간은 리스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실제로 들고 있고 4,800원에 20%가 물려 있다면 저라면 최대 4,500원까지 반등이 나와줬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전망 좋진 않나요? 회사가? 네? 못 들었습니다. 회사 전망이나 이런. 영업이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네, 별로 이렇게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그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일전에 그 빅스비라고 해서 그 사람 이 언어를 칩을 통해서 기계로 변환해주는 그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RF세미가 사람의 언어를 기계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그 칩을 한 건데 기술적으로 지금은 사실은 종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따져서 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시장마다 유행이 돕니다. 어떨 때는 뭐 실적주가 올라가고 어떨 때는 테마주가 올라가고 어떨 때는 뭐가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때를 사야 하는 시장입니다. 종목을 사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라든지 이 종목도 반등이 나와주면 또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주가가 시장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약 5,000원대에서 6,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쉽게 또 5,000원대 라인까지도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래도 과대 낙폭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대 낙폭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역 N자형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도 명심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계시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현금이 없으면 기회가 오더라도 잡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시장에 저평가된 그 시장이 너무나 지금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 싸진 저렴해진 때를 사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뭐 미래 가치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더 버틸까? 사실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손실 금액은 좀 되실 수도 있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종목의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추가 매수를 염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더 큰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적인 측면을 보시면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거잖아요. 더 큰 그림을 보시면 이 세미라는 RF 세미도 기업 뭐 좋은 이 회사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종목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종목들을 잡으려면 현금화를 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00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저는 4,500원이 온다면 예.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를 할 것 같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네, 꼭 4,500원 이상 사실은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가져서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문자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자, 저는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고 박사님께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NCN 매수가는 3,000원, 비중 30%입니다. 자,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네, 요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에 20% 매수를 했는데요. 계속 들고 가도 될지 향후 전망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NCN 바로 고 박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최근에 그 시장이 안 좋을 때요. 네. 그 자율주행 이슈가 좀 불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게 요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요번 주 화요일 그리고 제 기억에 저번 주 화요일에도 자율주행, 그러니까 일주일, 2주 동안에 한 번씩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NCN이라는 종목도 이 자율주행 테마로서 아마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를 보니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 말은 즉슨 바닥에서 이제 급등 이후에 조정 구간이든지 아니면 첫 급등이 나와줬을 때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자리였는데 다시 한번 이 3,000원 라인 때 저항을 맞으면서 그 다음 음봉이 나와주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했거든요. 보시면 이 매수가를 뚫지 못하고 쭉쭉쭉 흘러내는 모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슈를 받고 급등이 나와줬을 때 상한가를 잠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9%대까지 급등이 나왔지만 10% 정도를 밀면서 18%의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한가를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본전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급등이 나오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이 3월 4일 날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20% 급등이 나와줬었죠. 그 다음에 또 윗꼬리를 다는 모습. 근데 금요일장에도 또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그 금요일에 다 비슷한 캔들을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줬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신다면 다음에도 급등이 나와줄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자율주행 테마는 언제든지 강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급등이 나와준다 하시면 분할 매도, 또 기다리셨다가 급등이 나와준다면 분할 매도 하셔서 맥심 2,600원을 잡아드릴게요. 맥심 2,6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2,600원을 돌파하는 그 지점을 사실 같이 보면서 해드리면 좀 좋긴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 전략을 조금 짜드린다면 1차적으로 2,400원, 맥심 2,600원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 가격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사람 심리가요, 가지고 있다가 뭐 급등이 나오고 뭐 이슈가 붙고 하면은요, 본전도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또 그리고 가까이 오면은 또 수익까지 보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하셔가지고요.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와준다면 그때라도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정리할 자리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가격대가 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2,400, 2,600 가격대가 온다고 하면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2,400원에서 크게는 2,600원 보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NC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이었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양규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 건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은 다시 테슬라가 움직이길 바라야겠죠. 일단은 이 일진 머티리얼즈나 앞에서 전화 연결을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지금 2차 전지 시장은 테슬라의 움직임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잠깐 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0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가 110% 이상 아주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시청자분들? 테슬라가 100%까지 움직이는 동안 우리 기업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100%까지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만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닥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슈화가 되고 기사화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이 거의 끝날 무렵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사화를 통해서 접했고 재료를 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테슬라 맞다. 그 전기차 얘네 이번에 매출 잘 난다 그러던데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수를 하실 때 항상 매매 들어가는 구간들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런 2차 전지 시장도 그렇고 항상 거의 끝날 무렵에서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순환매가 나오고 종목군들 그리고 자금 이동이 항상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다음번에 2차 전지 시장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죽은 시장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점입니다. 투자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다음 추가 상승이 나왔을 시기에서 4만 원에서 4만 2,500원 가격 돌파 확인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격 전략은 다음번에 또 제가 출연하게 된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유 의견에서 가격 저항 돌파만 확인을 해봅시다. 4만 원에서 4만 2,500원만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기 서진 시스템이요. 네, 서진 시스템이시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니, 매수가 그냥 18,600원에 네, 30%요. 30%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양규비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양기비 전문가님? 전문가님이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양규비 전문가님 선택을 해주셨고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네, 서진 시스템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28,600원이요. 28,600원이요. 제가 예.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이 28,000. 종목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이게 그때 28,600원인가 한번 써가지고 32,000원에 팔고 바로 또 3만 얼마에 샀었죠. 31,600원에. 네네. 이게 28,600원이 아니라 31,600원에 사가지고 물타기에서 28,600원 됐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매수를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그냥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아주. 예. 그냥 괜찮아서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니까. 예.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자자분. 매수를 하실 때 내 계좌를 살찌워야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 살 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 종목이 기업이 뭐 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예, 이거는 저기 통신 장비 이런 거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었던 RF의 HIC라는 기업하고 이 기업을 비교를 해드리면요. 예.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장비, 통신 장비 그리고 이 통신 장비를 연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왜 중계기 있죠.
왜 예. TV 보면은 유선 이 중계기를 주잖아요, TV에. 근데 예. 그거 케이스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예. 어떤 기업이 먼저 수혜를 받을까요?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더 수혜를 받겠죠. 예, 그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5G 테마라고 해서 그냥 다 5G 테마에서 수혜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네. 이 기업이 하는 일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또 나누십니다, 주가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서진쌤이. 자동차 부품도 만들어요. 반도체 장비도 만들어요. 예. 중공업도 해요. 플랜트 사업도 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일단 앞으로 좀 더 보시고요. 일단 뭐 지금 시장에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죠. 추가 매수 하면 안 될까요? 응? 네? 지금 추가 매수 더 하면 안 돼요?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뭐 통화를 하고 종목 상담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 매수 지금 하지 마세요요. 아, 더 있다가 해요? 네, 맞습니다. 주가 확인을 하시고 주식은 뭐예요? 타이밍이죠. 근데 네. 먼저 이 바닥이 단기 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바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나서 시장이 정말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추가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투자자분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종목 일단 유지를 하시고요. 다음번에 서진 시스템하고 오이솔루션하고 이 두 기업이 원래는 5G 쪽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먼저 받았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다음번에 오이솔루션이 움직일 때 서진 시스템이 움직이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더라도 23,000원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25,000원이 돌파하는지 이 두 가격만 확인을 하시고 나서 추가 매수 여부를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까지나 올라가겠시요? 네, 저는 뭐 일단은 5G가 크게 죽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5G는 계속 사업을 본전까지나 올라가겠는가? 예. 네, 사업을 확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서진 시스템 5G 쪽으로는 계속 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손절가를 만약에 잡게 되더라도 18,000원대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지하자. 이 전략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께 강의를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짝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하고 어울리는 강의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강의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시장이 왜 빠졌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시장이 참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특별하게 또 출연을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바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글로벌 증시 코로나 몸살 문제는 학습 효과다. 제가 일부에서도 학습 효과를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학습 효과라는 거는 좀 시장에서 면역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인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거
항상 시장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분들께서 현명하고 똑똑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 똑똑함에서 지금 증시도 수급의 좀 변동성이 더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락장이 현재 하락장하고 예전의 하락장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거는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금이 조금 더 확대가 됐고 그리고 하락장의 내용들은 항상 달라요. 뭐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도 그리고 2018년도, 2016년도에서도 중국 버블이 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하락장은 또 바이러스로 인한 급락장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악재는 또 새로운 악재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의 하락장을 계속 학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의 하락장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지금의 이 대응 방법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지금 시장을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락장하고 급락장의 차이는요. 하락장은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일시 조정을 만들어주는 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급락장은 이런 테마주들, 개별주, 테마주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물량들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투기성의 장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자, 화면 보시면요. 과거의 순매수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 근데 여기 화면에서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난다라고 할 뻔했네요. 근데 조금 그런 게요. 정말 우리가 이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 수급들이 시장이 항상 급락을 하고 밀릴 때 반대 매매가 항상 나오는 구간들 2008년도 금융위기, 2009년도, 2011년도 신용 강등, 그리고 2018년도 가장 최근에가 2018년도에 개인 매수가 9조예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 순매수가 10조가 넘었어요. 정말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게 증시가 당장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 유입이 될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라기보다는 방어 정도의 수급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에 올라가는데 아직은 남아 있어요. 아직은 반대 매매, 아직은 시장에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외국인 비중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이 물량들이 부동산에서 넘어와서 자금 이동이 큰 손들이 들어와서 그래 뭐 부동산이면 장기적인 수급이지 장기적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느긋하게. 정말 소액 투자자분들은 정말 이 돈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돈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짧게만 공략을 하다가 지금 물리거나 장기적으로 나 정말 단기로 매매하려고 했었는데 장기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장의 수급입니다. 금요일장의 수급. 기간계 수급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죠. 연기금에서도 공격적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외국인 코스닥 들어오죠. 선물 파생 쪽으로 들어오죠. 근데 반대로 코스피 개인 들어오죠. 외국인 1조 이상 빠져나가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자자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다음 이 강의 끝날 무렵에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12일자예요. 12일자의 기사 내용. 개인들이 구조 순매수. 외인하고 막 싸워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실 때 외국인하고 싸우려고 투자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따라 들어가고 순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요.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예요. 제가 초반에 일부에서 보여드린 거 그 수급 보실 때 개인 매수가 삼성전자 계속 사요. SK하이닉스 계속 사요. 근데 외국인이 팔아요. 계속 외국인이 팔아요. 아직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뭐 비메모리 쪽으로 뭐 삼성전자 계속 투자하고 SK하이닉스 공장 늘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힘듭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 비메모리 투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세계적으로 1위 자리 차지할 거야. 계속 투자를 해왔어요. 근데 개인들이 매수하는 시기는 어디다? 고점이에요. 그러니 이 자금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자금들은요. 장기적 자금이 되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투자해서 단타해야지 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도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무료 방송을 하거나 이제 뭐 TV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도 삼성전자는 절대로 단타 치는 애가 아니에요. 기업이 단타 용도의 기업이 있고 종목이 있고 단타를 하지 말고 끝까지 끌어가는 기업이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바닥을 계속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아직은 바닥이 잡혀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시젠 같은 경우도 왜 올라갔을까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시젠이 계속 뭐 진단키트 뭐 해외 쪽에서 요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확진자가 이번에 뭐 8,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아까 또 검색해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 테마주예요. 회사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실적 괜찮아요. 이 시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젠, 뭐 수젠텍 등등등, 뭐 EDGC 등등등 진단키트 관련주들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요. 테마주기 때문에 이 순환매. 그래서 일주일 이상 보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일주일, 내려오는데 일주일. 그래서 시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YBM넷이 왜 움직였을까요? 지금 계약 연기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뭐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YBM넷 그리고 뭐 능률교육, 뭐 대교 등등등 많은 기업들 교육주들이 왜 또 움직였어요? 그러한 계약 연기를 하니 초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어디 가겠어요?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뭐 교육 서비스 플랫폼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일주일 이상 상승을 하나요? 폭도 커요. 올라가는 폭이 크면 빠지는 폭도 커요. 이게 테마주예요. 지금 시장의 테마주입니다. 보시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끝. 그리고 나서 주가가 30% 이상 급락.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도 빠르게 순환매는 나오지만 이거를 또 따라잡기에도 부담이 됩니다. 자, 하락장에서 테마는 순환매.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순환매 하다가 제가 또 야간에도 뭐 이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낯이 익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거기에서도 이 마스크 갖고요. 소독제 갖고요. 소독제에서 제가 또 어떤 종목을 백광산업 드리고 급등하고 그리고 또 엘컴텍 드리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가고 이런 순환매를 계속 공략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바이러스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고 증시가 빠졌어요. 그럼 증시가 빠진 만큼의 대응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환매 마스크 갔어요. 소독제 갔어요. 알코올 갔어요. 교육 갔어요. 진단키트 갔어요. 소프트웨어 갔어요. 소프트웨어, 원격 서비스, 재택근무하래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배송, 운송, 식음료 또 간대요. 마스크 또 갔어요. 소독제 갔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근데 이거를 또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 이 골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어요. 눌림 폭도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엇박자 타다가 손실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정말 전략이 없고 이제 정말 이 주식 투자를 얼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테마주 수익이 좀 빨리 난다더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관망을 좀 권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저가 매수하러 가자. 주식시장에 뛰어든 5060. 이 분들이 자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처음으로. 근데 이분들이 부동산 자금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주식 관심 없던 분들이 지갑연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섣부른 투자 주의를 하래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계속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를 계속 걸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 투자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어요. 어제장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시장이 앞으로 수급에 의한 반등들 그리고 수급에 의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예요. 다음 주부터. 그리고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다? 증시 반등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증시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투심 위축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뭔가 조치를 계속 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시장 빠진데 넉넉히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밀린 만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공매도 일시 금지로 인한 증시 방향 그리고 과거의 금융위기 급락 이후에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반발 매수 시간은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가고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상승을 할까?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지금 업종 증시 같은 경우도요. 이전에 2011년도, 12년도 등등등등 그리고 2016년도까지 박스권 바닥 깼어요. 그러니 새로운 추세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시장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오늘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대폭락장, 이 증시가 너무나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 시장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개인 순매수가 10조 이상 들어왔다란 이 대규모의 매수세에 정말 많이 놀라셨을 거고 하루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와 1조는 그냥 훅 불면 훅 날아가는 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현명함을 잃지 마시고요.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 다음 주에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서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이 승자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무료 방송,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에서 전략적인 거 다 공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겁내지 마시고요. 이 시장 우리가 또 함께 이겨내갈 수 있으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3시 이후에 또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전략들도 그리고 앞으로 향후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쓰고 계시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이렇게 4글자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보이시는 이 홈페이지 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살짝 내려보시면요. 왼편에 있는 양규비 전문가님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은 저 버튼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일요일 무료 방송도 오른쪽 보시면 고박사 전문가님께서 내일 일요일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무료 방송 둘 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강의 정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어질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우리 양규비 전문가님께서 반등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시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1, 2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알찬 시간 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